네, 오늘의 코인 비선 실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이스트의 박정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의 박정현입니다. 또 지난 밤에도 액티브한 이제 변동성이 또 코인 시장에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대응 방안이나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CPI 지표 발표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약간의 변동성을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폭을 또 한 번 그대로 좀 반납을 해줬기 때문에 뭐 깜짝 이벤트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 코인 시장의 가격을 움직였는지 대표님 통해서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최근에 있었던 좀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 잠시 이제 출금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거래소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어떤 이슈였었는지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고객들이 개인 이제 비트코인의 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이제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다가 다시 몇 시간 만에 이제 정상화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인출 중단을 했다가 이제 뭐 다시 오픈한 게 비트코인의 거래에 그 이슈가 이제 엄청나게 밀려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상은 이제 다시 출금이 정상화되면서 수수료가 다시 이제 올라갔다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원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출금을 해야 될 때 지불해야 될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이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또 고객한테는 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적자인 상태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적자를 이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고 수수료를 올리고 다시 이제 출금을 재개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수수료가 올라갔냐? 그러면 요즘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밈코인들이 지금 이제 널뛰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수수료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BCR 그 네트워크가 갑자기 이제 증가하면서 보시는 것 같이 거의 2021년 수준의 수준으로 지금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밈코인 자체가 제가 널뛰기 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가지인데 결국 이제 수수료는 채굴자한테 돌아가는데 그 채굴자가 이제 보상금 외에도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수료가 증가되면 채굴자가 많아져야지 비트코인 생태계 네트워크는 또 안정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반감기를 거칠수록 이제 보상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수료가 안정적으로 보상이 돼야지 결국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채굴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채굴자의 어떤 생태계에서는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을 해갖고 빠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저렴한 이제 그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겠다.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걸 통해 갖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도입이 되면 또 비트코인의 어떤 금융 시스템의 어떤 확장에 큰 또 진전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고객들이 혼란도 있었지만 그러나 비트코인의 어떤 생태계와 어떤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진보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출금 중단을 일으켰다라는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하나의 이슈로 좀 작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격 변동도 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좀 해결이 된 상황이고 수수료 자체가 조금은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 이슈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낸스에 계속되는
많은 이런 업그레이드 우리가 지켜보면서 바이낸스 거래소 활용하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편함 다시 겪지를 않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밈코인 상승률들이 정말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간밤에 밈코인을 또 매수했다라는 소식도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 밈코인에 관한 관심들도 우리가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밈코인 상승이 또 이러한 사태까지 좀 일으키게 된 거니까 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밈코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요. 이제 비트코인의 매수 시점을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지금 조금 더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약간 모으는 사람으로서 대표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잠잠할 때 조금 더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 또 그런 이제 의견들도 네, 있고 많죠. 또 이제 약간 가격을 조정받을 때 더 받을 것이다. 조금 이제 모아가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좋으냐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그 SOPR 그 지표 워낙 이제 많이 쓰는 지표이기도 하고 또 이제 크립토컨트의 맥디님 분석을 좀 인용해서 한번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온체인 지표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통 이제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 SOPR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단기 SOPR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55일 미만의 어떤 비트코인 이제 보유자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지 수익을 보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또한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제 나타내는데 또 분석하는데 좋은 이제 유의미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3월 18일 정도에 1.7, 그러니까 1 이상이면 이제 그 비트코인 소유자들의 수익을 보고 있는 거고 1 이하면 평균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이상을 유지했다가 그게 이제 1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제 고래들이나 아니면 보유자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좀 최근에는 이제 1 이하에서 다시 이제 살짝 이제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당장 이제 진입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1 이하에서 보통 이제 SOPR 그 지표의 관점에서는 이제 모아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수업 지표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의 어떤 이제 그 신호가 보일 때는 좀 이제 매수를 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지금은 좀 하락 추세의 어떤 부분들이 아직 벗어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저희 이제 회사 이제 AI 차트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도 신호가 나온 다음에 지금 아직은 그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기반에서는 지금 매도 신호가 계속해서 이제 나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 상태이고 그리고 한 2027K 정도의 지금 이제 매물대에 이제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저항선에 아직은 계속해서 닿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제도 이제 닿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에서 이제 27K가 깨지지 않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AI 차트 기반에서 이제 이런 뷰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매도의 관점에 지금 유지되고 있다. 그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좀 이제 전환이 되고 그러면 그쯤엔 다시 이제 매수로 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SOPR 지표 상으로는 이제 매수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뜨긴 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 개발하셨던 이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수의 사인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27K를 지켜주는지의 여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차트 분석들이 그렇지만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셔도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요즘에는
뭐 챗 GPT도 그렇고 뭐 구글에서도 AI 관련해서 엄청난 또 금액을 쏟아붓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처럼 요즘에는 정말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의 어떤 활약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예, 맞아요. 그죠? 이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이 매우 커졌고, 네. 근데 뭐 이제 알고리즘이나 AI 대체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이 많은 이제 금융시장, 뭐 그쵸. 여러 네. 산업들도 많이 커지고 있지만은 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도 빨리 지금 대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 베이스의 어떤 트레이딩이 거의 이제 80%에서 70%, 80%까지도 대체되는 상황이긴 하고, 근데 이제 그 알고리즘 네. 트레이딩이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되는 그 부분들이 이미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순식간에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이제 뭐 비트코인도 동시에 오른다든지 그런 차이들을 보면 결국은 전체 시장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네.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로봇에 관한 AI 시그널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또 분석과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신 만큼 적중률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니까 이 대표님이 개발하신 이 시스템 매매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로봇이 잘 예측을 했는지 앞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가 CVD 분석까지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CVD 지표는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자주 설명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CVD 지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제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코인 시장이 없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의 이제 어떤 수급, 비트코인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어제 CPI 발표 이전까지는 모든 이제 그 수급 데이터들이 다 이제 하방으로 이제 계속해서 털어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발표하는 그 순간에 다시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려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었는데 요즘 시장이 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모두가 이제 그러니까 매도라고 바라보고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바라볼 때 급격하게 다시 이제 매수를 해갖고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다 매수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급격하게 또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시장에 이제 매물대, 그러니까 유통되는 아까쯤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코인의 양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코인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만으로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동성이 되게 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을 같이 움직일 때 결국은 작은 물량으로도 이제 고래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방향을 한쪽으로 예측할 때 결국은 반대로 이제 올려서 매물, 그러니까 마진이나 아니면 선물을 이제 또 청산시키고 다시 또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이제 무빙 움직임들이 많고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이런 수급 재체들이 고래들이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제 또 앞으로는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시면서 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CVD 분석까지도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측했던 그 순간에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뭐 시장에 관해서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님과 함께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음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널 매매에 관해서 최근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 좀 지켜보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단에 QR코드 하나를 좀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청하시면서만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이니까
있으니까 가져다만 대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알고리즘 매매, 이 로봇 AI에 관해서 우리가 이 로봇들의 이런 예측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좀 수익률들을 냈고 최근에 뭐 승률이 왔다 갔다 하긴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그런 것들 많이 수렴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성과도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한번 성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100% 이제 시장을 예측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확률을 기반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쵸.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길 확률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월 한 달에서 지금까지 보면 전체적인 계좌에서는 377%인데 이게 이제 전체 뭐 원금에서 이제 3배가 아니라 이제 진입 자금 대비 이제 377%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자금을 분할로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분산시켜서 리스크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손실은 나더라도 최소한 나고 또 수익이 나더라도 꾸준히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이제 짜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안정형 그리고 공격형 이제 그리고 이제 스마트형 세 가지 이제 전략들인데 안정형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진입해서 먹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승률이 높고 그리고 대상 종목은 이제 화면에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다, 폴리곤,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또 나머지 이제 공격형은 이런 이제 역추세를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고 짧은 기간 동안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형은 평균 회귀 전략으로 전체 평균의 어떤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다시 회귀하는 것들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분석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되고 또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알고리즘 매매에 관해서 보다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어떠한 전략들과 어떠한 방향성을 내놓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시장의 방향성들을 함께 맞춰보시는 전략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AI 시스템 시그널을 통해서 또 시황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해드렸는데,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역시나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거시적인 리스크들도 있지만은 중요한 포지션들, 방향성들 체크해 보시면서 이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게 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또 불장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이지영의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